주사위를 한번 던진다 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주사위의 눈이 1이나 2나 3이나 4나 5나 6이나 이렇게 6가지 중에서 하나가 나오잖아. 그런 것처럼 자,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바로 시행이라고 얘기해. 자, 주사위를 던지는 것, 이게 하나의 시행이야. 두 번째, 전혀 생뚱맞은 그 얘기가 나오는데 표본 공간이라는 게 나와. 표본 공간. 자, 표본 공간은 자, 알파벳 대문자 S로 많이 나타냈는데 많이 나오는 용어야. 표본 공간 문제 풀다 보면. 근데 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전체 집합하고 같다. 표본 공간은. 자, 주사위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눈이 1부터 6까지지. 그러면은 뭐 S라는 게 결국에 1부터 6이 된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주사위를 던지는 것을 예를 들었을 때 표본 공간은 1부터 6까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전체 집합이 표본 공간. 그랬을 때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 몇 개가 있습니까? 부분 집합 2의 6승 64개가 있지. 64개의 부분 집합을 쭉 쓰게 되면 0이 있고 그 다음에 1이 있고 자 2가 있고 3이 있고 자 지겹지만 좀만 참아. 자 이렇게 해갖고 뭐 2개짜리도 있을 거고 3개짜리 있을 거고 맨 나중에 1부터 6까지 다 쓰는 것도 있겠지. 자 이게 64개가 있는데 이 64개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사건이라고 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 사건이야. 자 오늘 그 유명한 영화 배우가 죽었어. 그런 사건하고 좀 다른 개념이야.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자, 그거를 사건이라고 하고 근원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일부러 선생님이 귀찮지만 여기 6개 다 썼지. 여기 6개를 바로 근원 사건이라고 해요. 자, 원소가 하나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 그거를 근원 사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두 사건에 대해서 자,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을 합사건, 집합 기호로는 뭐 합집합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곱사건이라고 해요. 그리고 집합 기호로는 교집합으로 표현하고 그거는 이제 뒤에서 문제 풀 때 자주 등장하는 거 그때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배반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자,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시아가 겨울방학을 좀 더 스파르타적으로 좀 보내려고 이제 어딜 가잖아.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지만 또 틈틈이 남친 생각이 또 이렇게 나. 그래가지고 틈틈이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남친이 시야가 그 어디 이제 기숙 짱 박혀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그 틈을 노려가지고 뭐 예를 들자면 뭐 경기 외고 여학생하고 뭐 미팅을 해. 이런 게 보통 일상적으로 말하는 배반 사건 아니니? 배반 사건? 신뢰를 저버리는. 자, 그런데 자, 쓸데없는 얘기야. 아무 상관없는 얘기다. 그냥 한 얘기야.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 배반 사건이 일상적으로 뭐 그런 의미로 쓰이는데 수학에서는 그게 아니고 뭐냐면 우리 이율 배반적이다 이런 얘기는 쓰지 않아? 좀 유식한 용어로. 자, 동시에 일어나지 못하는 두 사건 사이의 관계를 배반 사건이라고 해요. 정확하게는 이거예요.
자, A 사건과 B 사건의 교집합이 공집합이에요. 동시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뭐 예컨대 이거의 부분집합 64개가 사건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러면 2, 4, 6이잖니. 또는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1, 4, 5. 이 두 사건은 서로 배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2, 4, 6, 1, 3, 5 교집합이 공집합이지. 자, 그래서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공집합인 사건. 그래서 이게 나중에 오늘은 안 할 텐데 뒤에 가면 종속, 독립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배반하고 독립, 자, 독립 종속도 두 사건 사이의 어떤 관계거든. 그래서 이 배반하고 독립을 헷갈리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자, 그렇지가 않고, 자, 자세한 얘기는 뒤 독립 종속 하면서 하겠지만, 배반은 정확히 뭐다? 교집합이 공집합. 겹치는 게 없어. 그게 배반 사건. 그래서 이 개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배반 사건의 개념을 정확히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여사건은 뭐야? 자, 만약에 사건 A가 일어나는 사건을 A라고 했을 때 여사건은 일어나지 않는 사건. 그래서 A의 여집합, 집합 기호가 집합과 비슷한 기호를 쓰게 된다. 그래서 배반 사건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 그림처럼 되는 거야. 자, 떨어뜨리는 거지. 근데 이게 느낌이 뭔가 A, B가 독립이다 그러면 A, B가 독립이다 그러면 독립이면 이게 둘이 떨어질 것 같잖아. 독립은 사실은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 그래서 배반이 이런 거고 독립은 이렇게 되는데도 독립이 될 수 있고 종속이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독립은 전혀 배반하고 다른 개념이라는 거 그냥 그 정도면 지금 체크해주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뭐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뭐 큰 의미는 없어. 이 통계적 확률하고 기하학적 확률은 뒤에 문제 하나씩 다루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루게 되는 확률은 자, 수학적 확률인데 확률은 우리 알파벳으로 P로 시작하는 그 확률 그 단어가 있잖니? 자, 알고 있어 선생님은 뭐 P5로 시작하는 거. 근데 발음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넘어가고 P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어. 그래서 보통 P로 시작하는 확률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자, 요거를 기억하는 게 좋아. 전체 경우의 수 분의 내가 구하고자 하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자, 그게 이제 수학적 확률을 구하는 기본 공식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내용은 각자 메뉴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의 기본 성질은 자, 확률은 자, 제일 작은 게 0이고요. 가장 큰 건 1이겠지. 자, 확률이 0이다. 그 얘기는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 다음 확률이 1이다. 무조건 일어난다. 이 소리. 우리 아까 그 사건 여기 64개 쓴 사건 중에서 요 공집합으로 되어 있는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다 있는 요 사건을 전사건이라고 해요. 공사건의 확률이 0인 거고 전사건의 확률이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덧셈 정리는 너무 쉬우니까 해버리고. 자, 덧셈 정리는 바로 요 식이 있죠. 우리 집합에서 공부한 식이 있지. 합집합은 각각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한번 빼주지. 자, 그게 바로 다름 아니라 확률의 덧셈 정리. 그런데 만약에 배반 사건인 경우에는 이게 0이라고 그랬잖니? A 교 B가 공집합이니까. 그러면은 뺄게 그 배반 사건이 아닌 일반적인 덧셈 정리는 바로 요거고. 자, 배반 사건인 경우는 이렇다. 굳이 여기 뭐 설명할 게 없어. 그래서 확률의 덧셈 정리는 뭐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그냥 기존의 집합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따지던 그 식과 같다. 그 다음에 여사건의 확률. 자, 1에서 자, A 확률을 빼주면 그게 되겠죠. 이것도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문제로 가버리면 이거 뭐 A는 3의 배수니까 3하고 6 두 개가 있죠. B는 짝수니까 자, 6, 8. C는 소수니까 3, 5, 7, 1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서로 배반인 것을 물어봤어. 자, A하고 B는 6이 겹치기 때문에 안 돼. 그 다음에 A하고 C는 3이 겹치기 때문에 안 돼. B하고 C는 자,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정답은 자, 디귿만 돼서 2번. 자, 수학적 확률 이제 몇 개 다뤄보면 자, 서로 다른 주사위라는 거. 그러면 주사위 두 개 자주 나오잖아. 그럼 전체 경우의 수 36 되는 거 잘 알죠? 그 다음에 두 눈의 수의 차가 2 이하래. 그래서 주사위를 A 주사위, B 주사위 이렇게 생각하죠. 그랬을 때 차가 2 이하다. 그러면 세면 돼요. 자, A가 1이야. 뭐 차가 2가 되는 경우, 뭐 1이 되는 경우, 0이 되는 경우, 뭐 그렇게 따져도 되고, 그냥 2 이하가 되는 걸 쭉 따지면 돼. A가 1이면 B는 1 되고, 2 되고, 3 되죠. 그 다음에 A가 2가 되면 B가 1, 2, 3, 4까지 되죠. 자, 이렇게 따지는 거 뭐 크게 막 어마어마하게 뭐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니? 그냥 하면 돼. 그래서 A가 3이면 1, 2, 3, 4, 4가 되면 1은 안 되고 2, 3, 4, 5, 6까지 되죠. 자, 5가 되면 3, 4, 5, 6이 되면 4, 5, 6. 그래서 3개, 4개, 5개, 5개, 4개, 3개. 그래서 24개. 그래서 정답은 5번이. 그리고 그 앞에 부분 있잖아. 특히 순열, 그 여러 가지 순열 나오는 부분. 그 부분은 너무 많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 중복조합 정도만 신경 써서 좀 하면 되고, 앞에 부분은 뒤에 확률 통계를 풀다 보면 계속 나오거든. 왜냐? 그 확률의 분자 분모가 다 경우의 수기 때문에 결국에 계속 복습이 되니까 그 앞에 부분에 너무 이렇게 몰입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63번을 보시면 자, 소설책을 A, B라고 하고 C집은 X, Y, Z라고 할게.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구분을 이렇게 해주자. 자, 양 끝에 C집이 오는데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그러한 제한이 없이 5권의 뭔가 책이 그냥 나열되는 경우의 수거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 그리고 나서 이제 분자에 들어가는 게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대로 나열하는 경우겠지. 그러면 양 끝에다가 이제 C집을 배치해야겠죠.
그럼 그거는 3P2겠죠. 그죠? X, Y 양 끝에 올 수도 있고 Y, X 다른 거잖아. 그래서 C가 아니라 P예요. 그래서 3P2가 오는 거고요. 근데 선생님 생각에 실전에서는 3P2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어차피 계산을 해서 해야 되니까 3 곱하기 2 이렇게 적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시집 2권은 날라갔고 3권이 이제 가운데에서 이제 나열되는 거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까 3팩토리얼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 약분하면 여기 5, 4가 남고 그래서 10분의 3이 정답이 됩니다. 남자 셋, 여자 셋이 원탁에 앉았는데 자, 즐겁게 놀기 위해서 남녀 이렇게 앉는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전체 경우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6명이 자, 원탁에 앉는 거기 때문에 자, 6에서 1을 빼서 5팩토리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남녀가 이제 번갈아가면서 앉는 건데 자, 먼저 남학생을 앉힐게. 그러면 남학생이 앉으면 남학생 대문자로 쓸게. 남학생이 이렇게 앉아. 자, 2팩토리얼 되는 거 이해되죠? 3명이 일단 원탁에 앉는 거. 그러면 여학생이 이렇게 앉아야겠지. 이 공간에다가. 자, 이게 3팩일까 2팩일까 하는 어떤 고민이 되는데 자, 3팩입니다. 우리가 원수녀를 하나를 뺀 팩토리얼을 하는 이유는 돌렸을 때 똑같기 때문이잖니. 근데 이제 남학생 여기 앉아있지. 이미 남학생 서로 다른 남학생이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가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고 해도 다른 경우라는 거야. 자, 얘가 존잘남이고 얘가 극혐. 그렇게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이게 돌아가면은 완전히 딴 세상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원순열은 기본적으로 있잖아. 이렇게 이거를 좀 머릿속에 박아두면 좋아. 최초에 맨바닥에 앉을 때만 원순열이야. 뭔가 여기 원순열이 뭔가 자리를 잡고 있잖아. 그 다음에 앉을 때는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라 일반 순열로 돌아간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3팩토리얼. 그리고 여기서 또 고민할 수도 있겠지. 선생님, 여학생이 먼저 앉으면 어떡하나요? 여학생 먼저 앉고 거기다가 남학생 앉히면 어떻게 되나요? 자, 그거나 이거나 같은 경우가 생기겠지.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 그래서 이대로 해서 끝나는 거.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3번이 나오죠. 이런 사고랑 비슷한 거야. 예를 들어서 A, B, C, D, E가 있어. 여기서 두 개를 뽑아가지고 나열한다고 했을 때 여기 맨 앞에 올 수 있는 게 5가지고 그 다음 올 수 있는 게 4가지잖아. 그지? 그럼 처음에 5가지 중에 내가 A가 왔다고 가정하고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게 A를 빼놓고 4가지잖아. 뭐 이런 식이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하나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5 곱하기 4가 되는데 이미 5 곱하기 4를 계산을 해서 이제 이걸로 끝났는데 그리고 나서 A가 아니라 그 다음에 B가 오면 어떡하죠? 그건 여기 계산해서 이미 한 거거든. 아까 남학생 여학생 앉는 거 남자가 먼저 앉는 게 그 중에 하나 예로 한 거야. 그래서 굳이 여학생이 오는 경우 뭐 할 필요가 없다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자, 1, 2, 4에서 중복을 활용해서 4개를 뽑아서 4자리 산수를 만들어. 자, 이거 뭐 3파이 4인지 4파이 3인지 고민 안 해도 된다. 그런 거 하지 마. 네 자리 수를 만드는데 1000의 자리 숫자 올 수 있는 숫자가 3개죠. 100의 자리 숫자도 3개. 3, 3, 3, 3. 전체 경우의 수는 3, 3, 3, 3. 그리고 나서 분자에다가 4000보다 큰 거. 그러면 4000보다 커야 되니까 당연히 1000의 자리 숫자는 4로 고정돼야 되는 거 아니겠니? 그 다음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는 여기 뭐가 오더라도 4000보다 큰 거 아니니? 지금 0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게 3가지. 1, 2, 4 다 된다고. 여기도 1, 2, 4 다 되고 여기도 1, 2, 4 다 되고. 그래서 3, 3, 3. 그래서 약분하면 4번이 돼요. 자, 알파고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하는데 그럼 모음을 모아보면 A가 있고 A가 있고 O가 있죠. 갑자기 이렇게 쓰고 싶네. 왜 저런 알아? 이거 추억의 걸그룹인가? 알파벳 아니 모음은 또 없죠. 그래서 이 A, O, A끼리 이웃해야 되는데 그럼 이웃하면 그냥 묶어줘.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이런 거 뭐 의미 없죠. 그냥 알파고 요 7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가 분모로 오는 건데 조심해야겠죠. 7팩토리얼이 아니라 7팩토리얼을 2로 나눠야겠지. A가 2개잖아.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수는. 다른 건 같은 게 없죠. 그래서 모에 오는 것은 7팩을 2팩으로 나누는 거야. 그 다음에 분자에 이제 AOA가 이웃해야 돼요. 그러면 AOA를 하나로 보게 되면 4개의 다른 문자가 있잖아. 이 덩어리가 있고. 그럼 5개의 문자로 보겠지? 그래서 5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묶인 거 안에서 이제 나열하는 경우가 있는데 3가지인 거 이해되죠? 요 AOA 말고 OAA도 있고 AAO도 있죠. 자, 너무 그게 몇 시 몇이고 몇 피 몇이고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그냥 딱 봐서 3가지면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3 맞지요? 그래서 이것도 계산을 좀 예쁘게 하면 여기 2팩이 2잖아. 그럼 여기 2가 올라가죠. 그럼 이게 6을 만들면서 위에 게 6팩이 되죠. 여기 6팩이 되잖아, 분자가. 밑에는 7팩이고. 그래서 약분하면 그냥 7분의 1이 되는 거야. 자, 너무 쉽다, 284.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자, 콜라 사이다 구별 없이 그냥 K는 9개야. 거기서 3개를 꺼내는 거야. 그래서 9C3이야. 전체 경우의 수는. 그죠? 그런데 콜라 2개, 사이다 1개를 꺼내야 되는데 그러면 4C 4개의 콜라 중에서 2개를 꺼내고 곱하기에다가 사이다 5개 중에서 하나를 꺼낸다. 그리고 결국에 3개를 꺼내야지만 그게 비로소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자, 이거 둘의 관계는 곱하기야. 자, 이거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럼 계산하면 3번이 나와요.
그 다음 넘어가세요. 아까 통계적 확률하고 기하학적 확률은 문제 풀면서 보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통계적 확률이야.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거든. 통계적 확률은 예를 들어서 수원해고가 예를 들어서 뭐 100년이 지났다고 치자고. 100년이 지났는데 예를 들어서 인서울 합격률이 예를 들어서 뭐 90%였다. 응? 그거는 이제 100년간의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경험적으로 쌓인 거잖아. 수학적이라기보다는 경험적인 거잖아. 기존의 통계를 바탕으로.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내년에 인서울할 확률이 100분의 90이다 라고 가는 거. 이런 어떤 확률이 통계적 확률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자, 여기서 뭔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더니 8번에 한 번꼴로 흰 구슬이었다. 이 멘트가 중요한데 자, 그건 뭐야? 지금 흰 구슬 2개, 파란 구슬 3개, 검은 구슬 N개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를 꺼냈을 때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이 8분의 1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저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근데 8번에 한 번꼴로 흰 구슬이 나왔다고 해서 그러니까 통계가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 예를 들어서 얘들아 주사위를 60번 굴리면 6이 10번 나올까? 10번 나와야지만 이게 그 통계적 확률에 맞는 거잖아. 근데 60번을 굴렸는데 6이 뭐 극단적으로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약간 부정확한 건데 어쨌거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정확하다고 가정하고 이제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아니야? 전체에서 흰 구슬이 들어있는 그 확률이 그 비율이 8분의 1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전체는 5 더하기 n이죠. 그리고 흰 구슬이 2잖아. 이게 8분의 1이라. 8분의 1하고 16분의 2가 똑같잖아. 그래서 요게 16이 돼야 되니까 n은 10입니다. 자, 기하학적인 확률은 너네 혹시 뭐 야박이라는 소리 들어봤니? 그래서 무슨 뺑뺑이판 돌려가지고 거기에 뭐 이렇게 뭐 맞으면은 뭐 꽝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 판 돌리는 거. 뭐 그런 거 쉽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기하학적 확률은 분모에 들어가는 게 전체 면적이에요. 그리고 분자에 들어가는 게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면적. 그래서 자, 이 정사각형 안에 지금 점을 잡는데 그 점이 찍히면 A, B하고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이 되잖아. 자, 이런 식으로 예각삼각형이 되는 확률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전체 면적 분에 해당하는 그 면적을 구하면 되는데 전체 면적은 1 아니니? 그럼 분모에 1이 들어가니까 안 해도 되지. 그러면 분자에 들어가는 면적만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P가 이런 데 왔어. 그러면 자, 딱 봐도 둔각 아니니? 얘는 예각이지만 그럼 둔각하고 뭔가 예각의 경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경계는 자, 다름 아니라 원이 되는 거야. 원. 우리 그런 성질이 있잖아. 원의 그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직각인 거 알죠? 이렇게 되면 여기가 직각인 거 있잖아요. 그 직각이 둔각과 예각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A, B는 지정되어 있는 거고 P가 지금 위치를 잡아야 되는 건데
A, B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겠니? 그죠? 그 원의 반지름이 2분의 1일 거고. 그래갖고 P점이 이렇게 지금 내가 그린 반원 위에 이렇게 가 있으면 이게 직각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 반원 바깥쪽에 있으면 예각이 되는 거고, 반원 안쪽으로 P가 들어오면 둔각이 되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원하는 자 예각삼각형은 P가 어디 찍혀야 되냐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원 바깥쪽에 P가 찍히면 A, B랑 연결하면 무조건 예각삼각형이 된다. 반원이 경계가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면 저 노란색으로 칠한 면적이 답이지. 왜냐면 분모는 1이었기 때문에. 그럼 노란색으로 칠한 면적은 뭡니까? 전체 정사각형 1에서 반원을 빼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죠? 반원은 반지름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원이 4분의 1파이고 다시 거기서 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8분의 1파이죠. 그래서 1에서 8분의 1파이를 빼준 게 이 문제의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전체 경우에 해당하는 전체 면적이 1이기 때문에 얘 안 써도 된다. 그래서 1-8분의 파이가 정답입니다. 자, 299번 좀 이론적인 문제긴 해요. 자, 표본 공간은 전체를 뜻하는 거니까 확률이 1이야. 그 다음에 공집합에 대한 확률은 0이기 때문에 1 플러스 0은 1이다. 기억은 맞는 거고. 자, 그리고 이 A 합 B도 여러분 A 합 B의 확률이잖아. 그럼 이 A 합 B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사건일 거 아니니? 합 사건이잖아. 그래서 얘는 확률의 기본 어떤 범위 안에 똑같이 적용을 받아서 0 이상 1 이하가 되는 거야. 그건 당연히 맞는 거고. 여러분 PA 더하기 PB는 1보다 클 수 있겠지. PA 더하기 PB는. 하지만 PA 합 B가 1보다 클 수는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디귿은 틀렸어.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인데 디귿은 왜 틀렸냐면 이게 맞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예를 들면 얘가 만약에 1, 2, 3, 4, 5, 6이야. 그러니까 얘는 1이야 무조건. 좌변은. 근데 두 사건의 확률의 합이 무조건 1 이상이라는 법이 없잖아. 예를 들어서 뭐 하나가 3분의 1이고 또 하나 뭐 6분의 1이고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지. 그래서 얘는 합쳤다고 1이 넘어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 302번 같은 거는 사실은 무슨 확률 문제라기보다 그냥 집합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A, B가 배반 사건이라고 안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합이 0.9인데 자, 여기가 0.2.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럼 0.5. 근데 합이 0.9가 되려면 여기도 0.2. 그럼 바깥이 0.1이 되겠지. 전체가 1이 되려면. 됐죠? 그러면 B의 여사건의 확률은 이게 B가 아닌 거 0.5하고 0.1을 합쳐서 자, 0.6이 되는 거죠. 자, 문제를 좀 정리해 보면 A 주머니에 자, 1, 2, 3, 4, 5 들어있고 B 주머니에는 이렇게 들어있어. 자, 여기서 한 장 꺼내고 여기서 한 장 꺼내서 이제 합하는 건데 그 합이 자, 10 이상이거나 5의 배수일 확률. 근데 10 이상인 거하고 5의 배수일 것은 겹칠 수가 있지. 배반 사건이 아니라. 그러면 10 이상인 거, 10 이상인 확률 더하기 5의 배수일 확률 빼기 10 이상이면서 5의 배수일 확률. 그거를 빼야지 된다. 이게 뭐 그냥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거야. 별게 아니야. 덧셈 정리. 그러면 10 이상이 되는 것은 먼저 자, 전체 경우를 일단 먼저 생각해 볼까? 전체 경우는 여기서 한 장 꺼내고 여기서 한 장 꺼내서 더한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꺼낼 수 있는 게 5개고 여기서 꺼낼 수 있는 게 7개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5가 되는 거야. 거기서 자, 10 이상인 거는 자, A에서 3을 꺼냈을 때부터 가능성이 있지. 7. 여기 4. 자, 10 이상인 거 그냥 다 하자. 3, 7 있고 4, 6, 4, 7. 그죠? 5, 5, 6, 7. 자,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6가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5의 배수. 그러면은 5하고 10 밖에는 없지. 먼저 5 10 5가 되는 거는 1, 4가 있고 2, 3 3, 2 4, 2 그 다음에 10이 되는 것은 자, 3, 7, 4, 6, 5, 5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 10 이상이 되는 것은 6개였고 5의 배수가 되는 것은 자, 5가 되는 거 4개, 10이 되는 게 3개니까 7개고 거기서 여기 3개는 겹치는 거 아니니? 여기 3개는 여기도 써있고 여기 써있고 지금 여기 써있고 여기 써있거든요. 그래서 3개는 자, 빼줘야 돼요. 그래서 자, 35분의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자, 전체 경우는
직업과 상관없이 10명 중에 3명을 뽑는 거야. 그래서 10시 3. 그런데 자, 같은 직업에서 3명을 뽑는 것은 소방관에서 3명 뽑든지 경찰관에서 3명 뽑든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는 겹치는 게 없다라는 거지. 소방관에서 3명 뽑는 거하고 경찰관에서 3명 뽑는 그 두 가지 사건은 자,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거잖아. 이른바 배반 사건이라는 거. 자, 굳이 뭐 문제를 풀 때 뭐 이게 배반 사건이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거나 처음에 개념 잡을 때 자, 문제 유형이 그래서 분리가 된 거다. 그래서 4시 3이 가능하고 자, 6시 3이 가능한 거야. 혹시라도 여기가 더하기인지 곱하기인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더하기야. 만약에 이걸 곱하기를 해버리면 내가 6명을 뽑는다는 얘기거든. 그게 아니죠. 3명을 뽑는 게 하나의 그 지금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는 각각 독립적인 거라서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그냥 바로 답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우리 수학 여기저기서 말이야 적어도라는 어떤 말 나오면 대부분 전체에서 반대되는 걸 빼잖아요. 적어도 나오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게 좋은 제품은 아니죠. 9개 중에서 2개가 불량이에요. 그럼 멀쩡한 게 7개가 있고 불량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1개가 불량이래. 그러면 자, 1에서 자, 지금 확률이기 때문에 전체라는 건 1을 뜻하는 거야. 1에서 뭐를 빼주면 되냐면 2개가 모두 정상 제품인 걸 빼주면 되겠지. 2개가 모두 정상.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9C2야.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은 7개의 정상에서 그냥 2개를 뽑으면 된다. 자, 이거 계산하면 된다. 자, 이건 9 곱하기 8분의 7 곱하기 6이 되지. 여기 2팩은 똑같으니까 안 써도 돼. 그래서 12분의 5가 돼. 그래서 분모에서 분자를 빼면 7을 정답으로 합니다. 확률을 물어봤는데 자, 450 이하일 확률은 근데 450 이하일 게 너무 많지 않겠니? 그래서 1에서 뭘 빼줘? 450 초과 별로 안 되거든. 450 초과가 빼주면 돼. 전체 경우의 수는 세 자리 자연수이기 때문에 5p3이야.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야. 그 중에서 450보다 큰 수의 개수를 분자에다 적어서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자, 450보다 큰 수는 451, 2, 3. 4로 시작하는 거 여기 3개밖에 없지. 그 다음에 5로 시작하는 건 다 되잖아. 500, 그 다음에 몇십 몇. 얘는 4가지, 3가지니까 4가지, 3가지, 12가지야. 500 몇십 몇은 12가지. 여기 3가지가 더 있으니까 15가지죠. 450 초과가 15가지.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4분의 3이네요.